알뜰맨, 전쟁이 났는데 증시는 올랐네. 왜 오른 거지? 그럼 이제 증시가 앞으로 상승할 일만 남았나? 물방 가즈아크. 이런 물렸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새벽에 긴급 연설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특별 작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외 수도 키예프 등 러시아의 공격이 이뤄지면서 증시는 하락폭을 키워갔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로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0.28% 상승, S&P 500은 1.5% 상승, 나스닥은 3.34% 상승, 원달러는 1206.12원으로 1.15% 상승, 빅스 지수는 마이너스 2.26% 상승,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마이너스 1.67% 하락, 2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2.02% 하락, 10년물 국채금리는 0.09% 하락, 3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0.46% 하락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기술주들을 매수를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6.1%, 마이크로소프트는 5.1%, 알파벳과 메타는 각각 4%와 4.6% 상승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스크바를 세계 경제에서 차단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더 많은 제재를 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 수조 달러에 달하는 대상으로 러시아의 엘리트와 국영 VTB 은행을 포함한 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백악관은 나토 동맹국들이 유럽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독일에 추가로 주둔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바이든의 연설 직후에 미 재무부의 더 자세한 제재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의 대출 대기업 스벌뱅크와 VTB뱅크의 운영 능력을 크게 약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 금융기관은 매일 전 세계적으로 약 460억 달러 상당의 외환거래를 수행하며 이 중에 80%가 미국 달러라고 밝히면서 대부분의 거래가 이제 중단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과 가까운 가족을 대상으로 모스크바의 군사 공격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명단에는 푸틴 대통령의 동맹자인 세르게이 이바노프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그의 아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이자 세계 최대 상장 석유회사인 로스네프트의 CEO인 이로고 세친이 그의 아들과 함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준의 움직임도 눈에 띄었습니다.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이번 사태가 연준의 정책 정상화의 근거를 바꾸는지 살펴야 할 것이라면서도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근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3월 금리를 올리고 이후에 몇 개월간 추가적인 인생을 단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중기적 경제 전망에 우크라이나 상황이 미치는 영향이 완화책을 제거하는 적절한 속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금리를 3월부터 세게 올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미국 경제는 전장의 영향과는 무관하게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21년도 미국의 4분기 국내 총생산 GDP는 전분기 대비해서 7%가 증가를 했고 속보치 6.9%보다 증가를 했고 예상치 7%를 부합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3만 2천 명으로 지난주보다 1만 7천 명 정도 감소가 되었고 예상치 23만 5천 명보다 적은 수였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주식시장의 영향은 중기적 관점으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이번 사태로 주가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HYCM의 자일스 코클라는 이번 사태로 인적 비용이 초래될 것이라는 점은 슬프지만 금융비용은 제한될 것이라면서 2017년 시리아 폭격,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북한 미사일 사태 등 최근 역사상 가장 큰 이벤트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이벤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크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조정은 매수로 끝이 났으며 따라서 중기 투자자들은 이런 암울한 시기에 주식에서 좋은 가치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도이체방크의 빈키 차다 미 수석 주식 전략가는 러시아의 침공은 우리나라 시장이 갖고 있었던 기본 전망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주가가 5에서 6%가량
추가로 하락해서 시장이 20% 하락하는 약세장에 근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카고 상품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이번 3월 금리 인상할 가능성을 100%로 보고 25bp 인상 가능성은 86.7%, 50bp 인상 가능성은 13.3%로 나타났습니다. 4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71센트 오른 배럴당 92.81달러, 0.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브렌트유는 4월물 가격이 장중 한때 105.75달러까지 치솟았으나 마감 시점에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UBS 마크 헤펠레는 원유 시장은 슈퍼 백어데이션 상황으로 들어섰다라면서 지정학적 갈등 변동성이 고조된 점으로 밀어서 시장의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을 가격에 완전히 반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원유 시장에서 백어데이션은 근월물 가격이 원월물 가격보다 높은 것을 말하며 수요가 강하고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사태에 각국 지도부가 대응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늘어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략적 비축유를 방출하겠다고 밝히면서 공급에 대한 우려를 다소 완화시켰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에 따르면 지난 18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451만 4천 배럴 증가한 4억 1602만 2천 배럴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예상치 30만 배럴 증가보다 더 크게 증가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10시 2분 기점으로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외국인의 물량을 받아주면서 1.48%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주면서 2.69%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률 종목으로는 1위는 한일네트워크스, 2위는 이스타아시아 홀딩스, 3위는 큐로홀딩스, 4위는 CS 베어링, 5위는 로보로보 순입니다. 신고가 종목으로는 한일네트워크스, 큐로홀딩스, 로보로보, 심텍홀딩스, 심텍, 인터플렉스가 있는데, 심텍 같은 경우에는 전일 컨센서스 상회가 되는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지금 현재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일네트워크스는 콜센터 업계의 경쟁사인 유베이스의 인수가 되었다라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요, SM, 휴마시스, 클래시스, 인터파크, 원익 머티리얼 순으로 매수를 하고 있었고요. LNF, 안랩, 카카오게임즈, 첨보, 동진 세미캠 순으로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내의 성장주라고 불릴 수 있는 엔터주와 의료기기, 리오프닝주와 관련된 인터파크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6위와 7위에 있는 JYP와 YG 엔터테인먼트를 매수하고 있다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즉, 외국인들은 지금 이 시점부터 엔터 혹은 리오프닝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기서 체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관들은요, 주성 엔지니어링, 펄어비스, 아프리카TV, SM, 파인테크닉스 순으로 매수를 하고 있었고, 엔캠,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 헬스케어, 위메이드, 이녹스 첨단 순으로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일 시장은 미국의 러시아 제재에 대한 발표와 연준의 금리 인상이 강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에 지금 국내 시장도 안도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은 지금 현재도 폭등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가격은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톤당 3,45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3%나 뛰었습니다. 니켈은 현재 10년 이상 만에 최고 수준인 톤당 25,000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플래티넘은 2% 이상, 팔라듐은 6%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4가지 금속 모두 주요 생산국입니다. CRU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 나라는 세계 팔라듐의 35%와 세계 백금의 10%를 공급합니다. 알루미늄은 6%, 니켈은 5%, 조광 생산은 4%입니다. 밀 가격은 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었고, 옥수수 선물도 상승했습니다. 천연가스 선물은 4.6% 급등을 했고, 영국의 열 단위당 4.83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선물은 4.6% 급등을 했지만 유럽에서의 움직임은 가격이 50% 이상 급등하는 등 훨씬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 천연가스의 약 3분의 1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수입을 하는 국내 기업들은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이 기업의 영업이익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 기업들의 수출입 내용을 보면 원자재 값 상승이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면전과 러시아의 제재로 국내 산업이 비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 기사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1.6%를 수출을 하고 2.8%의 수입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10대 교역국에 해당됩니다. 자동차 부품은 40.6%, 철군 구조물은 4.9%, 합성 수지는 4.8% 등 주로 수출을 하고 있고요. 나프타는 25.3%, 원유는 24.6%, 유연탄은 12.7%, 천연가스는 9.9% 수입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모스크바 인근 칼루지 지역에서 TV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고 LG전자도 모스크바 외곽 루자 지역에서 가전제품과 TV를 생산합니다. 현대차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코퍼레이션,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타이어, 현대로템, 에코비스, 오스템 임플란트 등 국내 기업 13개가 진출해 있고 국내 직원들은 지금 현재 모두 철수시킨 상태입니다. 원자재와 에너지 급등으로 산업에 타격도 있지만 러시아의 제재가 가해질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진출해 있고 수출을 하는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국내 증시의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증시가 반등을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변동성을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변동성을 대비하는 부분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절대 현금을 다 쓴다라던가 하락을 키워나갈 때 투매를 한다라던가의 부분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증시가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는 것도 피하고 차라리 오늘 같은 날은 단타를 즐기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세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수출에 타격이 가해질 때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